네, 7월 7일 8.15 모니톡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섰다 하면서 제4차 유행에 대한 언급을 자꾸 하면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사회적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단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네.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테마 종목도 있고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 충분히 있는데 이미 한번 돌았고 다시 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현재에서 과거보다는 좀 지금은 좀 절제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000명 넘은 게 지난번에 한번 1,000명 넘고 이번에 두 번째라 그러네요. 네. 몇 명이 올라갔는데 진짜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단계를 좀 줄이려고 그러다가 네. 갑자기 이게 무슨 델타 변이 그렇죠. 나오면서 지금 갑자기 뭐 폭증을 하고 전파력이 좀 세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데 이게 아마 다음 주까지 지금 거리두기 연장을 하고 뭐 지금 현재 기존의 거리두기 방침하고 새 거리두기 방침하고 뭐 단계가 좀 이렇게 좀 헷갈리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얘기는 뭐지 새 거리두기에 4단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인데 뭐 만나지 지금 상황 봐서는 안 만나도 관계는 없겠는데 문제는 이제 소상공인들이에요. 소상공인들 그렇죠. 지금 죽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내년 대선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탁상공론식으로 딱 끊고 뭐 안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 끝나는데 지금 소상공인이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 부득 꿇고 있는데 이게 내년 대선까지 정치로 연결되는 문제에서 좀 계속 건드린다 그러면은 좀 문제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4일 독립기념 얼마 전에 그렇죠. 코로나 조식 선언을 했죠. 좀 이벤트성이죠. 지금 그렇죠. 뭐 걔네들 뭐 70%까지 맞춘다는데 그게 못 맞췄고 맞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 아니고. 좀 이렇게 그 서류도 좀 남발하고 수기 듣고 전산화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통계를.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제는 코로나하고 공존을 한다 뭐 얘기 나오면서 마스크 이제 다 벗고 다니자 뭐 얘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장 먼저 했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씩 나온대죠. 갑자기. 걔네들은 거의 뭐 80% 이상 맞췄다 그러는데 나오는데 돌파 감염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걱정은 된다 생각이 들고 뭐 그냥 사회적인 문제고 주식하고 연계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테마성으로 해서 과거에 돌았던 것들이 한번 더 돌 가능성은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크게 이렇게 증시가 뭐 급락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되레 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주가에는 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왜냐면 그쪽에 한정된 테마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쪽으로 봐야지 이게 뭐 그게 했다고 이게 소비가 확 줄어든다거나 무슨 기존에 뭐 안 좋았던 것들이 뭐 갑자기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미국의 어떤 뭐 여행주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게 크게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콘택트 경제들, 그 주식들이.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좀 안심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뭐 지금 그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를 보면 좀 불안해서 드린 질문인데 일단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이것이 유행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 테마주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던 코로나 초기에 유행했던 테마주들이 다시 좀 뜰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는 걸로. 예, 최근에 그 테마성 주식이 지금 지난주부터인가 바이오주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각에서는 테마가 다시 도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3,300을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네. 그게 굳이 우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무래도 우리는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을 보면서 지금 움직이고 우리만 그러게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모멘텀을 제공할 만한 내용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악재 쪽으로 이제 몰고 가다가 실제로 지수는 안 빠지다 보니까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냐.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쑥 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거다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갈 데가 없는데 자금은 안 빠져나가. 예탁금 안 빠져나가죠. 지금 거의 어제 9천억이나 9,600억이 증가가 됐어요. 저도 무슨 자금인지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예탁 자금이 67조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게 몇 년 전에 해도 보통 한 20조 이하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30조대에서 거의 2배가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냥 돈의 힘으로 지금 한 1년 반 동안 계속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계속적으로 생성하면서 돌고 끝내는 돌아간 게 이제 스펙까지 돌아갔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트코인보다는 날지 모르 코인가 알트코인보다는 날지 모르지만은 스펙까지 간 것도 참 한계다라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돌아갔는데 지금 이제 일단 이쪽 테마성이 다시 돌아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갈 데가 없는 자금들이 지금 움츠리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었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건 조금 더 줄었어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불구하고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상승 여력의 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방법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8만 전자에 7만 전자에 안 움직인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대체할 만한 투자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과거든 어쨌든 간에 테마주가 다시 형성된다는 것은 어떤 순환의 동맥이 아주 연결된다는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가 바닥을 치면서 이제 어떤 백신주에서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려는 과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테마주 중에서 제가 참 의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행 관련 테마주예요. 네. 여행 관련주가 언제부터 올랐는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로나19부터 올랐어요. 이게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 뭐 이해 안 되는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근데 하여튼 여행 관련주는 이거는 뭐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코인 관련이나 이런 것도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여행 업체고 실적과 연결된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올랐다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최소한 코로나가 그때만 해도 6개월은 더 갈 거다라는 생각 초기에는 네. 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3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한 우리가 5월 달쯤에 실체 웬만한 진짜 이게 좀 심각한 거는 알았을 거고 그때부터 한 2분기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부터 여행주는 벌써 너무 선반영됐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여행주가 올라가는 거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어차피 코로나 끝나면은 여행주는 좀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오히려 선반영돼도 너무 선반영돼가지고 지금 실적이 2분기나 그러니까 2해나 적자가 날 여행업체인데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오늘 2분기 실적이 또 마침 발표가 됐죠. 예. 영업이익이 12.5조. 뭐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높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예, 이거 좀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그 삼성전자 실적은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다들. 했는데 얼마큼 올라가냐 딱 나왔는데 이게 잠정 실적이 실제 실적은 그렇죠, 아니죠. 실제는 실적인데 딱 나왔는데 서프라이즈예요. 이야, 역시 삼성전자다. 이건 7만 전자, 8만 전자 아니라 10만 전자는 돼야 된다 했는데 이게 실적이 지금 12.5조가 나왔죠. 2분기 실적이. 네. IT 업계 실적은 2분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12.5조나 나왔어요. 컨센서스 상단이 한 10조 9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어요. 네. 보통 10조 5천억 정도에서 10조 9천억 예상했는데 상단보다도 거의 한 15%나 위에 지금 형성돼서 잠정실적 발표됐어요. 예상했는데 주가는 꿈쩍도 안 했죠. 그거는 예상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측면 중에 하나였는데
첫째는 현 상황이 삼성전자를 땡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3,300대지요.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이 코스피 25%였어요. 최근에 좀 밀리면서 22.8%까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가 확 오르죠. 그렇죠. 지수는 3,300 상단에 가 있죠. 힘들죠. 이게 올라가려면은 한국 시장을 끌어올려야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면은 딴 것들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딴 것들이 죽지 않을 상황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상당히 기관 쪽에서는 사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힘들겠다라는 문제. 근데 두 번째는 수급 문제예요. 수급 문제인데 개인들이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30조를 지금 쓸어 담았죠, 개인들이. 네. 개인들이 사고 아직은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진짜 안 오른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같아요. 그렇죠. 기관은 그동안 거의 한 16조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 14조나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거의 30조를 매도했는데 이게 평균 단가가 한 8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5,000원대에서 8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중간 단가만 83,000원인데 거의 거래량으로 보면 거의 한 3억 주가 넘어요. 3억 3천만 주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3억 주 정도를 지금 개인이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진짜 언제까지 이게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좀 답답한데 풀릴 가능성은 있겠죠.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모멘텀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아요. 지금 오너의 부재라는 거죠. 지금 수급 안 맞죠. 그다음에 현 상황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오너는 지금 들어가 있죠. 오너가 나오면은 뭔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실적도 주가에 반영 못 시키고 있고. 수급은 거꾸로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어떻게 기관이 이제 여기서 기관은 좀 이제 매수 쪽으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어제 오늘 외국인 이틀째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짐은 보이는데 주가에는 아직은 영향은 없는데 오너가 이제 만약에 만기로 하면 내년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최근에 8.15 특사위가 이제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얘기가 나오다가 군부를 좀 너무 이제 미리 때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미국 방문하면서 4대 단체장 이제 4대 그 총수들 따라갔는데 유독 그쪽에서는 이제 사장만 하나 가면서 모양새를 좀 약간 좀 모양새를 만드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오너의 부재가 솔직히 주가에는 영향은 없어요. 우리나라 시스템상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전문 영역인데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잘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용 기자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도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그건 문제는 없는데 이제는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 이제는 영향을 어차피 지금 나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측에서도 좀 뭔가 좀 밑작업을 좀 하는 것 같고 재계에서는 계속적으로 군부를 떼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8.15 특사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는 그때가 모멘텀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렇다면은 선반영된다라면은 8월 초쯤이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매는 더 이상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지 마세요. 여기에 포트폴리오 여기서 그 추가로 올린다 그러면은 한 2주 정도는 더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2주 동안 딴 쪽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냥 현금을 들고 가실 거면은 뭐 사셔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가격이나 2주 후 가격이나 저는 오르면 올랐지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가실 거면은 사시고 그렇지 않고 딴 쪽에 좀 돌아갔다가 오실 상황이라면은 좀 한 2주 후에 8월 초쯤 늦어도 7월 8초쯤 해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지난 3분기 실적인가요? 그때 13조 얼마 나왔을 때 그때도 이렇게 실적 발표했을 때 서프라이즈였는데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좀 한참을 그때 며칠을 갔는지는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때 모습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건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건 그래 지금은 좋은데 다음 달도 좋겠어? 다음 분기도 좋겠어? 이게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실적은 지금 2분기 나오고요. 3분기 되면은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IT 업계 자체가 좀 말씀드렸지만 제 실적이 아니라 2분기거든요. 1분기는 지금보다 좋았지 않습니까? 15조까지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는 막 기저효과로 조금 감쇄는 되겠죠. 하지만은 연말까지가 되면은 이 실적은 계속적으로 상향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삼성전자 재밌는 얘기가 지금 삼성전자 표현을 좀 계륵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륵이라는 얘기가 그 이제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위나라 조조가 이제 유비하고 마주쳤는데 별거 아닌 나라였지 청나라 조금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먹어봐야 별것도 없고 그렇다고 놔줄래니 그동안 쌓인 게 힘들고 그런 식의 최근에 그 삼성전자 계륵 같다라는 표현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재밌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유비가 이제 뭐 통일은 못해 당연히 제외됐지만은 한 업적을 보면은 계륵이 나중에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긴 뭐 삼성전자는 그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해야지 단기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주식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느냐 이것이 아마 향후의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일단 매수는 좀 했지만 아주 큰 매수는 아니죠. 예, 그냥 주가가 좀 빠지니까 매수 들어간 측면이고요. 근데 연초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이 거의 14조를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상당히 숫자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매도할 거는 상당히 이제 없을 것 같다. 상당히 좀 얇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은 매수 쪽으로 좀 조금만 좀 도와준다 그러면은 지수 종목의 그 상승은 상당히 좀 밝지 않나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30조 이상 팔아 제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도 지금 주식 예탁금이 60몇 조라는 거 보면은. 예. 정말 유동성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예. 진짜 과거에 매매했던 과거에 이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좀 상상하기 힘든. 그래서 항상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데 그냥 변해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꾸 과거를 떠올리니까. 예, 이 장이 이제 한동안 얼마 전에 그랬어요. 장이 이제 3,000포인트 올라 3,2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장이 이제 좀 꺾어지려를 때. 그때 이제 과거에 매매를 많이 했던 분들이 영역이 이제 다시 오지 않겠나. 왜냐면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주린이들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건 봤지 빠지는 건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질 때는 이제는 내 타임이다라는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거의 2달, 3달 지속하더니 빠지지 않고 3,000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은 과거는 확실히 다른다. 언젠가 좀 맞아질 때도 있겠죠. 뭐 군인식이 하루에 2번 맞듯이 언젠가는 맞아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따라가는 쪽, 돈의 어떤 위력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돈의 위력이니까. 그러니까 그쪽 소위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제 여러 가지 회수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우리든 미국이든 글로벌 시장은 다 같이 동조해 간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성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어떤 새로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석방 이것을 보신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다음 달 11일인가요? 갤럭시 Z 폴드 3 이 폴더폰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도 하잖아요. 예, 폴더폰 지금 그때가 4월 말일경에 1분기 컨퍼런스 콜을 열었어요. 그때 이제 대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그 폴더폰 라인업을 갖다가 이제 G 폴더하고 G 플립으로 이제 이제 새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요즘 그 MZ 세대 얘기하면서 그 이제 딴 말인데 G를 Z로 읽느냐 G로 읽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게요. 이거 하면서 이거지. 그래서 저도 Z는 참 입에 참 안 닿아요. 왜냐면 우리 가장 크게 이제 DMZ의 무임무장지대를 얘기할 때 DMG라고 하거든요. 이제 G하고 Z하고 차이인데 DMG라고 해서 DMZ라고 뭔가 좀 GNZ라고 그러면은 좀 약간 좀 어감도 이상하고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최근은 뭐 젊은 세대 보면 MZ 세대라고 이제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G세대가 글쎄 발음상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이제 G 폴더로 얘기하는데 이걸 Z 폴더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G 폴더하고 G 플립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대중화를 좀 이제 삼성에서 추진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하반기 가서 좀 100만 원대 좀 보급형, 왜냐면 G 폴더는 좀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러니까 100만 원대 보급형, 그 다음에 더블 G 폴더라 그래갖고 뭐 2번 접히는 그런 게 좀 나오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일본기 컨퍼런스 콜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걸 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가능성을 보는데, 거의 뭐 독주, 그 폴더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독주였죠. 전에 뭐 LG는 안 하고 있지만은 폴더폰 한번 내놨어요. 뭔가 모르게 이상한 폴더폰이 하나 나왔어요. 가운데 힌지가 뻔히 보이는 좀 이게 실험성이었는데, 하여튼 그걸 이후에 지금 중국에서는 화웨이하고 샤오미 쪽에서 지금 아마 그쪽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저가 공세로 가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폴더폰은 좀 고가 하이엔드 사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의 실적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 중에서 이 IM 사업부로 이제 통칭이 되는데, 핸드폰 쪽에 1분기 실적이 4조 3,900억이 나왔어요. 실적이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4조 3,900억이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9조 3,800억이 나왔거든. 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실적 이쪽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 반도체 쪽 당연히 좋고 가전 쪽도 있지만 핸드폰 쪽의 실적도 무시 못하고 거의 뭐 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그 핸드폰의 어떤 그 구매가 이제 거의 정점에 달았다. 그래서 새로 이제 신규 구매 쪽에 좀 정점이 아니라는데 새로 이제 폴더폰으로 이제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차피 또 그 LG전자가 이제 접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구매가 아이폰 아니면 삼성 쪽으로 갈라진다 그러면은 이쪽도 실적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제가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그쪽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나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그 샤오미하고 이쪽에서 중국에서 폴더블 폰을 만들면서 이제 가격 인하의 어떤 우려도 있지만은 시장이 그만큼 넓혀지는 거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돼갈지 뭐 들고 계신 분들이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겠지만, 한번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LG전자도 이번 그 2분기 실적 아주 뭐 12년 만에 1조를 돌파했다. 뭐 EQ 영업이익이 1조 1,128억 원 발표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역시 IT 뭐 주가는 뭐 LG전자도 IT 쪽이니까 2분기 실적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실적이 뭐 2분기가 잘 나왔어요. 매출액은 거의 17조에 근접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나 늘어났고요.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1조 1,200까지 나왔거든요. 2009년 2분기 이후에 12년 만이라 그러죠.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온 게 지금 12년 만에 기록이라고 나오는데, 작년 그 동기 대비해선 거의 2배가 넘어요. 작년에 4,9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1조 1,200억 나왔으니까 2배고 1분기는 1조 5천억까지 나왔으니까 조금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끝 무렵 가면 또
밀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G전자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풀리고 IT의 대장주가 해결이 돼야 SK도 움직이고 LG전자도 움직이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어떤 반도체 주변주들이나 5G까지 움직이지. 현재로서는 아무리 실적 가지고 지금 밀어붙일래도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풀려야지 어차피 딴 것도 저변으로 확대를 된다는 개념이라면은 실적은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올라가니까 분명히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걸로 결론 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LG전자도 사실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 이게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의 실적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지켜봐야 된다. 뭐 삼성전자는 사실 그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쪽의 매출 실적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매수보다는 좀,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LG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래도 뭐 실적 다 나왔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면 뭔가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거든요. 아까 어떤 신문 보니까 역시 뉴스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게 맞는다 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걸 봤는데, 예, 오늘 뭐 이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하여튼 주식시장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K배터리 전략 내일 발표한다. 뭐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 있나요? 일단 내일 그 K 뭐 3사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 지금 업계에선 요구하는 건 있어요. 업계에서는 그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해외 수주 관련해 가지고 그 합작 법인 설립하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업계가 요구하는 거는 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인재 육성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R&D 쪽에 투자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부 쪽에 강하게 하는 게 이제 세제 혜택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세제 혜택을 좀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뭐 기업에서 인재도 육성하고 R&D도 투자하고 그럴 텐데. 현재 세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세제가 없진 않아 있어요. 지금 신성장 그 원천 기술로 지금 2차 전지가 분류돼 있어가지고 R&D 부분에서는 30% 정도, 그 다음에 설비 투자에서는 3% 정도 지금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업계에서 이제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좀 무리한 요구는 맞아요. 무리한 요구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정부로서는 안 해줄 수도 없고.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억제, 내년 대선 다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고용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게끔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필요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면은 업계에서는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거 상황을 들어주면 결국은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법인세가 줄어드니까 세금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정도는 뭐 감내하면서라도 어차피 지금 인재 육성 차원이나 R&D 차원에서는 계속 좀 밀어주는 쪽으로, 왜냐하면 바이오 쪽 같은 거 패스트트랙 하면서 많이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거의 뭐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해줄 쪽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이제 요거하고 문제가 이제 다르지만은 우리는 내일 이제 K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오늘 밤 새벽이게 되겠죠. 그 스텔란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과거에 피아트, 푸조,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거기에다가 시트로엥까지 네 개 회사가 합친 회사예요. 하나 회사로 만들었죠. 그런데 업계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는 4위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한 9% 정도 글로벌 어떤 이제 완성차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내일 얘네도 이제 데이를 열어요. 얘기 나오는데, 얘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얘네 그 컨퍼런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 SDI, 삼성 SDI하고 합작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예, 뭐죠? 각형 배터리.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2차전지 사업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크고 이제 3위가 이제 SDI 아닙니까? 근데 LG는 이제 포드인가 GM인가? GM하고 연결돼 있죠. GM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SK는 이제 포드랑 연결돼 있고 합작사랑 연결돼 있는데 지금 SDI만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좀 점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된다 그러면은 SDI는 기존의 IT 쪽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따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좀 관심을 갖고 또 하나가 지금 이쪽에 그 폐배터리 사업 ESS라고 하는 거 그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 정부에서 좀 지원을 이쪽으로 진짜 해주고 있고. 근데 이쪽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쪽의 시장이 과거에 한 작년 19년도에 한 1조 한 6천억 정도였다 그러는데 뭐 한 2030년까지 뭐 2020년도는 따로 자료가 이제 19년도로 대치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예상한 게 거의 이쪽이 한 20조까지도 지금 한 1조 한 6천원인데 20배 좀 안 되겠지만 한 15배 정도 20조까지 지금 확장하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2050년도까지면 60조라는 얘기가 있어. 60조 600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때까지 살아봐야 그 확인을 하겠지만은 네. 하여튼 이거는 어차피 지금 가는 쪽이고 전기차는 가는 쪽이고 배터리의 보통 수명을 보통 10년, 길게 10년, 짧게는 6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 20년, 21년, 2050년까지 30년이면 한 2번, 3번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시장은 엄청 커질 거고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재생 관련해서 미국 업체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우리는 거기에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ES 시장이 상당히 커질라 그러는데 ESS 시장이 커지려면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존 폐배터리를 말할 수 없잖아요. 재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재활용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고 어디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전 쪽으로 간다라면 삼성 SDI는 새로운 실적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전혀 현재로서는 그냥 놔둘지 않고 어차피 계속 봐야 되는 이쪽 배터리 쪽은 계속 봐야 되는 쪽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기사 나온 것 중에 그 충전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충전 단가를 높인다는 얘기. 그래서 조금 좀 걸려요. 왜냐면 충전 단가 이게 뭐 좀 하려 그러면은 올리고 하려 그러면 올리고 그래가지고 좀 상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디젤 관련해서 이제 가격이 싸니까 SUV가 엄청나게 지금 팔리다가 거의 뭐 이제 올라가고 또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디젤주를 상당히 올린다는 거의 뭐 휘발유 가격 맞춘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약간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료도 30%를 좀 올린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좀 또 뭐 보조금도 뭐 다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고 지금 신청을 하면은 뭐 6개월 후에나 받는다는 얘기. 그때 돼서 보조금이 남아 있으면 지급을 하고 없으면은 제 돈 주고 다 사야 되는데 그때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보조금을 그렇죠. 살 사람들 얼마나 되겠냐 따지면은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쪽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런 쪽에서는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좀 미래를 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그런 좋고 안 좋고 소식을 떠나서 좀 향후를 먹고 살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차피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쪽에 이제 과감한 대형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휴를 맺으면서 이게 이제 결국 그 정부에서 그 고민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알지만 이게 일자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도 뭔가 그 인력을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정책들을 내놓지 않을까? 지원책들을 아마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글로벌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소위 디지털세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벌어들인 거를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자금을 갖다가 이제 덜 내려고 그러니까 자금 회피, 조사 회피처로 이제 많이 본사를 두고 막 얘기했다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막고 있고, 유럽은 그걸 또 반대로 해갖고, 미국에 대한 것을 수입품에 대해서 또 무슨 문제를,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조금은 지금 미국과 유럽과의 대결 구도로 조금은 그 디지털에 관련해갖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은 퍼스트 아메리카 하면서 모든 이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그렇죠. 쪽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갈라 그러니까 안 가는 것도 세금을 또 확 때려가지고 너네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했어? 세금 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나라 모든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부터 해서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러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거.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좀 써야 되는데 쓸 사람은 남는데 회사 공장은 나가니까 어떤 그 인력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럼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기업체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방법이 없이 나가는 거고, 과거에는 뭐 인력이 싼 데로 갔잖아요. 동남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워낙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동남아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엄청 커지고 베트남에 전진기지가 생기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거와 이제 또 세상이 또 이제 변해가서 어떤 무역과 세금과 연계된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그거는 뭐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미국과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선진국의 대결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잘 외교를 등거리 쪽으로 잘 보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뭐 사실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배터리 관련해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거나 직원을 채용하거나 뭐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니까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투자, 뭐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이게 뭐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100% 믿기도 어려운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주 좋을 것이다 다 얘기했지만 자동차주 못 갔단 말이죠. 지지부진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배터리주가 갈 것이다 전부 또 얘기하니까 이게 과연 진짜 갈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시장의 솔직한 생각이거든요. 네. 어떨까요? 글쎄요. 그 상황은 봐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쪽의 종목들을 따진다 그러면은 대장주는 무거운 것 같아요. SDI, 저는 개인적으로 SDI,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런 LG화학은 최근에 조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향후의 미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연결된 이제 관련주들, RNF라든지 뭐 니인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좀 다 헤매고 있거든요. 소재 쪽. 예, 소재 쪽이 다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대장주 우선 먼저 가고 소재가 도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소재 쪽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뭔가 풀려야 따라가는 거지, 뒤부터 시작하고 앞에 대장이 나가고 그런 상황은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단에 있다 보니까, 테마선 순환매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돌고 지수 영향을 안 주는 것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쪽이 풀리면은 시간은 조금 좀 걸리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 풀릴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역시 이것도 예. 지금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지켜보는 어떤 예.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유리하다. 지금은 이렇게 딱 보시나요? 그거 같아요. 현금이 있으면은 좀 버텨라.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라라는 생각이고, 할 거면은 어차피 지금 가장 핫한 수급이 몰리는 테마선 종목, 그리고 기존에 우상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중간에 갖다 하루 이틀 쉴 때 과감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 먹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맞지, 안 움직인 거를 지금 산다 그러고
어떤 큰 주식, 실적 갖고 있는 주식을 차트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런 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피하는 게 낫고, 가는 종목 따라가는 게 지금은 맞거든요.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거기는 수급이 일단 껴있고 물량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량보다 몇 배가 늘었다. 가장 최근에 차트에서 변형돼야 돼, 차트를 보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윗꼬리 양봉이에요. 과거에 같으면은 상승 추세에서 윗꼬리 양봉을 달고 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꼭지 신호예요.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게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꼭지에서 거래가 터지니까 그 물량을 받아내야 되는데 윗꼬리를 크게 달면은 다들 이제 파는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은 완전히 매물대가 돼요, 거기가. 그러면 길게 보면 그 매물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느 정도 하락 슬라이딩을 한 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횡보를 한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얻고 올라가는 게 기술적인 방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윗꼬리를 다뤄도 그 다음날 좀 빠져도 그 다음 오후 되면 그냥 그 봉을 삼키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수급인 것 같아요. 이게 돈의 힘인 것 같아요. 지금 67조나 풀린 예탁금이 그거를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배웠던 상황이라면은 그거에 대해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분석은 당분간은 덮어두자. 기술적인 거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수급을 따라가는 게 맞겠다. 거꾸로 음봉 달린 그러니까 음봉 달리 아래 꼬리 바닥으로 생각하는데 바닥 아닐 수도 있다. 거기에서 더 치고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대로,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거대로, 현재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쪽을 따라가고, 괜히 섣부르게 기술적으로 바닥이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실적 겸비해서 이제 올라갈 모멘텀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따라가는 매매가 현재로서 맞다. 아니면은 현금을 들고 있어라. 그것도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정리하는 게 괜히 맞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그렇게 좀 권고를 해드립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예, 어렵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따라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혹시 관심 가지고 있으신 종목이 있나요? 중형주 이상으로? 저는 최근에 바이오주 좀 봐요. 바이오주를 보는데 바이오주에 괜찮은 주식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거의 한 4개월 정도 쉰 것 같은데, 바이오주가 과거에는 이제 백신 관련 주들로 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백신 관련인데 최근에 백신이 우리가 좀 늦잖아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V 있고, 중국 거 물백신이라고 하지만 중국도 백신을 만들었고, 인도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진짜 3상까지 가기 전에 이미 공개된 것도 있고, 실제로 임상을 그냥 실상하면서 임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백신이 지금 1상 단계에서 2A상까지 지금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데, 백신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되고, 왜냐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변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시그마 계속 나와요. 숫자가 라틴어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델타 변이가 지금 무섭잖아요. 인도발 변이, 이제 인도가 또 델타 삼각조에서 마침 또 외우기 쉽게 델타라고 만들어주긴 했는데, 인도발 변이가 거의 기존의 변이보다도 한 5배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이율이.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거의 80%까지 맞췄는데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씩 나온다는 거. 그리고 미국도 70% 거의 이제 67%, 68%까지 갔는데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네. 예상 못하는 게 이제 소위 돌파 변이 감염 사례인데
지금 화이자가 뭐 2번 맞았을 때 그 형성률이 몇 프로에서 떨어졌다 그러고 아스트라 2번 맞는 것보다는 아스트라 맞고 이제 화이자를 맞았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의학 관련해 가지고는 그쪽의 지식은 뭐 거의 전무하다 하고 이제 매스컴 보도로만 알고 있지만은 mRNA 방식의 보통 메신저 리보엑센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걸 교차 접종한다. 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몸에 이상은 없을까 걱정은 해요. 확실히 했는데 지금 우리 임상이 아니라 이제 외국 캐나다나 뭐 이런 쪽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지금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한두 명 맞힌 것도 아니고 수만 명 맞춰서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효과 좋다니까 당연히 믿고 가죠. 그러고 맞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그게 왜 교차 접종에 했냐면은 이 생산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제품이. 그러니까 딴 거라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될까? 하고 미국에서 맞춰봤더니 성공을 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봐야지 이게 효과가 좋아서 맞춘다. 이거는 그 뒷문제예요. 솔직히 그 수급이 안 맞는 거죠. 네. 수급이 안 났다 보니까 맞춰야 되고 왜냐면 화이자 같은 건 4주 이내에 맞춰야 되고 아스트라는 길게 해서 8주, 16주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춰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수급을 잘못 계산한 거죠.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미리 그걸 해봤으니까 안전하구나. 있는 거 맞추자. 그러니까 뭐 60대 이상은 이제 화이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그걸 맞춰가지고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두가 말이 길어졌네요. 지금 백신 얘기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어떤 거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지금 막 그 꼬리 그래서 지금 나무가 결론적인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치료제직인데 치료제 얼마 전에 하다가 실패한 게 많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뭐 피라맥스에서 먼저 뭐겠죠? 뭐 종목 하나가 아주 어제 폭락을 했죠. 그 전날 올라가다가 어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치료제 쪽의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치료제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백신을 맞췄는데 돌파 감염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치명률, 사망률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맞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염이 돼도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백신의 효과는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치료제예요. 치료제는 이거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독감 걸리면은 독감 예방하려고 독감 백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타이레놀도 먹고 치료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제 중에서 주사로 맞거나 호흡하는 거 말고 알약으로 먹는 경구용 그게 지금 가장 우리 쪽에서는 핫한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몇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요? 한국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그 급락한 게 신풍제약이네. 신풍제약이 급락을 했죠. 최근에 동물 실험했는데 유의성 없다 그랬는데 3상까지 한대잖아요. 아직은 모른다. 계속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심플이 있고 그 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유나이티드 제약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올라가는 게 그 진원생명과학도 그런 쪽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 BNC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다 경구용 치료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안드로로퀴놀인가를 어떤 좀 전에 나왔던 피라맥스는 좀 아니고 그런 쪽에 이제 대체제에서 지금 그게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대만 FDA 치료제로 긴급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먹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있는데 이제 검증이 좀 돼야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치료제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mRNA 백신 원료 만드는 회사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회사를 좀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원료 만드는 회사 중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 있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쪽에 회사들이 있고 그거보다도 지금 원료 생산 mRNA 대량 생산하는 게 지금 한미약품 나오고 있는 거 얘기 나왔다가 한미약품에서 지금 부인 공시를 했죠. 정부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과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뒤로 빼면서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기는 확실히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회사는 부인 공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그제 아주 많이 올랐다가 어제 조정을 받았고 오늘 좀 횡보 쪽으로 가는데 어떤 그런 mRNA 원료를 생산하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게 그 평택 공장이 10억 도수가 가능하다 그러고 한미 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이제 계열사죠. 거기서 3억 도수가 가능하다 그러는 쪽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종목하고 또 비슷하게 나온 게 이연제약인가 거기도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거의 한 7억 도수분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최근에 그 이연제약 해가지고 그 세포 치료제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게 이연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연제약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그 원료 생산한다 파미셀이네요. 파미셀이 그 mRNA 원료의 그 필수 요소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미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보면은 치료제 관련해 갖고 아니면 백신 원료 관련해 갖고 지금 공장 돌아갈 수 있는 여유분이 지금 스톱 잔센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따르면은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아마 새로 지금 최근에 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데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기존에 안 올라가던 바이오 제약주도 같이 따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테마를 형성한다면은 그 이외의 텀에도 순환매 돌 때 같이 돌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면은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mRNA 그 원료 생산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모멘텀이 돼서 상승할 때 이걸 좀 얻어 타자. 그렇죠. 이렇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플리저까지는 그쪽에서 좀 노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거는 뭐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말씀하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먼저 자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까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곧 이어서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또 오늘 주식시장의 이모저모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박진희 부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어땠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렇죠. 일단 코로나 이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콘택트 종목들이 좀 다 약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생각보다 한 방 먹은 것 같아요. 그 다들 증권가에서는 이거 별로 영향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거 약간 걱정돼요. 저도 해외에서는 좀 난리였어도 국내는 이렇게까지 빨리 번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여의도도 뭐 계속 난리고. 그러게 여의도 네. 우리 저 나가서 밥 못 먹고 전부 시켜 먹잖아요, 배달. 저 여기 오늘 목숨 걸고 온 거잖아요. 네, 목숨 걸고 왔는데 여의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 사무실 이제 선릉인데 삼성역 있는데 또 현대무역센터 백화점 거기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도 좀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도 지금 검사 받는다고 정말 장사진을 치고 좀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쉽게 지나갈 것 같았었던 그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오히려 좀 완화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수그러들면서 컨택트 주들이 좀 와르르 좀 많이 무너져 내렸던 흐름. 실질적으로 뭐 기존에 이미 갔었던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레저 뭐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도 뭐 여행 같은 것도 워낙 많이 갔었지만 그 외에 뭐 소비 관련되어 있는 뭐 내수 유통이라든지 식음료 이런 섹터주들은 최근에 조금 회복하려고 시도하던 차였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 때문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그동안에 뭐 푹 쉬었던 언택트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활개를 치는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는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조정받고 오늘 좀 반등을 했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비슷한 플랫폼 업체들 강세를 보였는데 뭐 솔직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할 때 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강세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기존에 처음에 코로나 때 좀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 뭐 2차 전지 섹터주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컨텐츠 일부 내수와 관련이 없는 코로나랑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 좀 부담 많이 보였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전부 코스닥주,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대형주나 수출주나 이런 거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작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을 내가 사. 그럼 이제 뒷돈이 들어오면서 계속 밀어 올려주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뒤에서 뭐 이렇게 밑장 빼서 위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게 하듯이 그런 돈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주식 시장은 자금이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금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 돈 안에서 계속 뺑뺑이를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순환매도 빠르고 뭐 섹터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세가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중형주들 지난번에도 저희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수급도 많이 봐드렸는데 시장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도 했거든요. 연기금이 이제 수급을 쥐고 있는 것들이 거의 중소형주들이 많고 중형급들이 많고 그래서 대형주를 해서 시장을 이끌면서 시세를 낼 뭐 기대 뭐랄까 능력 이런 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연기금이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특히 또 지금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랑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좀 지수에서 좀 자유로운 또 내일이 만기다 보니까 지수에서 좀 자유로운 또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많이 샀거든요. 여기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가렸네요. 저희를 우측으로 조금 보내주시면 저희 화면을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제가 이거 화면을 약간 옆으로 밀게요. 그러면 차라리 네 약간 이렇게 밀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많이 샀죠. 한 1,700억 정도 코스닥을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지금 거래소를 1조 1,6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이 오늘 상당히 많이 팔았죠. 한 8,300억대 거래소를 매도하고 뭐 코스닥은 아주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고요. 증권 쪽에서 좀 매도가 있었고 연기금이 그동안 좀 시장을 많이 샀었는데 오늘은 조금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이 한 1,700 정도를 샀는데 그 1,700억 정도 산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 2차 전지 소부장, 그래요? IT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딱 기존을 딱 보시면은
요렇게가 움직이면 이제 코스닥이 강한 이렇게 한 주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소부장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쪽들을 사가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IT 낙폭과대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오스틴 공장 돌아가면서 좀 뭔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 테스트 업체라든지 노광과 관련되어 있는 EUV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외국인이 사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뭐 거의 뭐 무차별적으로 많이 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핵심 신약 업체하고 뭐 일부 뭐 치료제, 일부 진단 키트 뭐 이런 쪽들인데, 오히려 뭐 오늘 뭐 흐름은 사실 오늘 바이오 흐름은 전부 코로나랑 관련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뭐 백신이나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막 집중적으로 산 종목들은 이제 신약업체들 중에서 뭔가 좀 기대치가 있거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좀 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집중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좀 심각해진다 하니까 치료제나 그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긴 하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또 그리고 이제 해당 섹터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변이가 유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 영향을 덜 받는 섹터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델타 변이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표들이 좀 잘 나오다가 뭐 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 부분이 되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또 경제 정상화, 경기 회복 이런 부분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금리 10년물 저희가 계속 보잖아요. 그게 예전에 이제 테이퍼링 우려라든지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한 1.6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1.3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3대까지 내려온 그 자체가 이제 또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표에 뭐 컨택트 관련된 그런 소비라든지 이런 경제 정상화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는 부분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해당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빠지면서 다우는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뭐 아마존 때문에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한번 당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세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다시 또 시장에서는 빨리 좀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민감주라든지 뭐 소비주, 가치주 이런 쪽보다는 다시 또 성장 쪽, 기술 쪽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리턴하는 현상,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콘택트주들 그러면 지금 이게 더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일시적으로 뭐 이러다가 다시 상승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결정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매번 방송을 하면서 컨택트 종목들, 특히 이제 다른 컨택트주들 말고 이제 소비에 있는 이제 유통 소매주들하고 음식료 섹터주들 이런 쪽들은 계속 빠지면 이제 줍줍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저도 줍다가 이거 괜히 주웠나? 좀 이따 주술 걸?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제 좀 연기금이 좀 소매주들 좀 사고 이제 컨택트들 좀 사고 음식료 섹터주들도 계속 사왔기 때문에 믿고서 이제 800명대나 되는데도 사네? 그래가지고서 나도 좀 사볼까 하고서 담갔는데, 아이고 오늘 뒷거리야 막 이런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1200명대인데 이게 요번 주 안에 좀 고비를 잘 넘겨서 다시 또 1000명대 안쪽으로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일각에 뭐 뉴스에 나와서 2000명대 갈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확산이 된다라면 한 번에 좀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게 이제 팔아야 될 충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아가야 될 충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백신을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하셨는데 이제 치명률이 확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는 늘어나지만 치명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좀 위기지만 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소비주들, 아까 말씀드린 것들, 뭐 음식료 섹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최근에 음식료 섹터주들 원가 부담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뭐 곡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든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소매주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소매주들도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커머스 쪽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시피 오프라인에만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마존이 뭐 그런 걸 좀 보여주고도 있다시피 지금은
온라인을 통한 소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줍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컨택트주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가격이 좀 폭이 많이 조정이 됐을 때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서부터 시작부터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좀 관점의 차이인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서 물렸잖아요. 예, 깊게 어제? 깊게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컨택트주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00명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느냐, 2,000명대까지 진짜 확대되느냐 봐서 이게 최대한 확대되는 그 시점이 좀 많이 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 사 들어가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뭐 계속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놓고 어느 정도 좀 변화되는 걸 봐서 안정이 되면 조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사 들어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뭐 일정 부분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폭 이런 걸 종목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따 뭐 차트 보면서 좀 한번 타이밍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이 경기 재개에 대해서 우려가 이게 떠오르는 상황, 그리고 어제 그 지표도 안 좋았잖아요, 미국. 이것이 그 섹터에, 그러니까 콘택트주 섹터에는 안 좋은 일일 수 있겠으나 네.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더 끌고 수밖에 없고 테이퍼링 더 뒤로 늦출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때 좀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올라올 때는 이렇게 좀 늘어나니까 연준이 테이퍼링 쉽게 못 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막 올라왔는데 일단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또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면서 오히려 다시 또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한 3, 4월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 올랐잖아요. 이게 무한정 가는 시장은 없거든요. 그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받을 때도 됐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돈이 밖으로 이제 확 유출이 안 되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제 국채 금리도 약세고 전체적으로 테이퍼링도 늦춰질 것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한다라면은 사실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장 안에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서 일정 부분 빠지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지 않게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또 역이용해서 더 많이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강하게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라면 결국 이 안에서 뺑뺑이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섹터 간의 이동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면은 다시 올라오고 또 많이 올라가면 또 조정받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좀 빠른 순환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그랬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좀 갈 곳이 없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항상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참 빠른 순환매, 이 빠른이 들어가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주린이들이 거래하기는. 네. 잘못 퐁당퐁당 빠져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손해만 커지는데 하여튼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로 그 SD 바이오 센서라는 업체가 이번 달 상장되죠. 여기도 이제 진단 키트 업체죠. 네. 상당히 맞습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 같던데. 지금 실적 엄청나죠. 네. 네, 뭐 시젠이랑 계속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그쪽이 좀 시장에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는데 제 손님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제 손님이 현대백화점을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가서 검사 안 받으세요 했더니 나는 SD 바이오 센서 걸로 검사했대요. 그래서 그게 믿을만 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한 95% 정도 정확하대요. 그래서 뭐 직접 집에서 자가로 진단도 받으시긴 했는데 뭐 일단은 뭐 진단 키트 업체가 기존에 좀 실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상장을 하면서 근데 또 주가도 공모가도 좀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회사는 광고 송중기 씨가 요새 선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요새도 좀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확 올라올 때 상장을 하니까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진단 키트라는 게 이제 뭐 물론 코로나 진단 키트 말고 다른 진단 키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앞으로도 뭐 진단 키트 업종이라는 거 그 자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확산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오늘 뭐 진단키트 업체들만 좀 상당적으로 좀 강했던 부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단 오늘 아까 진단키트 말씀하셔서 뭐 신규 상장에서 좀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바이오 섹터는 항상 좀 뭔가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뭔가 이슈를 좀 찾아. 아까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바이오 주식들 좀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항상 실적 시즌에는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다시 또 코로나가 막 증가하니까 지금 보여줄 거는 필요 없고 일단 코로나랑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 쪽 이런 쪽들이 좀 선호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또 공모도에도 뭐 차등하지 않고 이제 균등해서 많이 배분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올해 하반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공모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지금 이제 시장이 좀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약간 좀 룸을 좀 계속 노려볼 수 있는 다른 공모주들도 한번 단기적으로 좀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공모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자, 일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면서 이게 결국 주도주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뭘 시장에 화끈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그래서 어려운데 일단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거셌는데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단 말이죠. 네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 선물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상당히 근데 좀 부정적인 이게 좀 외국인들이 내일 만기다 보니까 선물 많이 팔긴 했는데 좀 제가 외국인이라도 선물을 매도 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단은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매도 쳐놓으면 유리하잖아요. 일단 뚫리지만 않으면 뚫을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없잖아요. 상단 쪽으로. 그러니까 위는 막아놓고 계속 이렇게 종목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외국인도 그렇고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 기관 매도세의 대부분이 아마 프로그램 매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로 계속 돌아가는 흐름들. 요새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프로그램이 쫙 들어오고 나면 프로그램 상위 1위부터 한 20위까지 딱 보시면 그날 제일 강하거든요. 또 그것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좀 프로그램 영향이 많이 강해졌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대적으로 선물을 많이 매도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주식과 관련된 해지도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이 매도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는 3,300대에서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물 매도라든지 프로그램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들 크게 또 중소형주들이라 보니까 그런 쪽들 중에서 좀 시세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콜옵션도 매수하고 풋옵션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풋옵션, 콜옵션을 매수를 했지만 뭐 금액이 아주 큰 거는 아니라서 뭐 위든 아래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양매수를 해놓은 상태라서 변동성이 좀 대비하는 전략. 하지만 위쪽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아까 우리 얘기한 게 그 콘택트주들 네네. 많이 빠지게 되면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이제 이번에 담는 기회로 삼자 이야기하셨는데 자 내일 내가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변동성이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를 들고 가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신규로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거는 종목별로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물렸냐 수익이 났냐. 이게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압박감을 갖는 게 시장이 빠지는 내가 일단 수익은 났어. 그럼 이 수익을 끌고 가야 될지 지금 챙겨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전 수익을 생각하면 아까운 거라. 그때 20% 났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네. 14%에 팔래니까 막 이런 생각. 근데 그거는 사실 좀 결단이 되게 중요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팔고 나서 도로 사면 되잖아요. 못 산다 생각하면 팔기가 아까운데 팔고 나서 도로 살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졌지만 2차전지 소부장 갖고 있었으면 시장이 빠졌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2차전지 섹터주들은 좋았었거든요. 최근에 아까 주도주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쪽이 지금 주도주예요. 핵심적인 주도주예요. 저희 뭐 지난주에 나와서 SDI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뭐 강세 시장 때문에 많이 더 못 오른 것 같아요. 시장만 이렇지 않았으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 장비 업체들 다 급등하는 현상인데 이쪽이 지금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가 살짝 피크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좀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대응 전략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내일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 뭐 하락하든 어떻게 되든 있다 했을 때 그 네. 섣불리 매도해서는 안 된다 들고 있는 거를
뭐 근데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뭐 공격적인 하락세와 함께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수급이 막 빠져나가는 현상만 없다라면은 가격적인 조정은 항상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시장 상황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해당 종목들은 항상 기회였었거든요. 수급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아니 왜냐면 이게 주도할 때 이 주도를 했었던 기관이 만약에 연기금이었다 치면 연기금이 팔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계속 매수하던 주체가 그쵸. 매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맞습니다. 나도 빠져나오고. 그거는 맞아요. 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들고 가자. 그렇죠. 버텨야죠. 그리고 뭐 더 저점에서 뭐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면 그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고 뭐고 외국인이고 다 팔고 있는데 아휴 나는 그냥 버텨야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도 수급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못 가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거래소에서 못 오르는 종목들 보시면 다 연기금이 그냥 또 사모펀드가 투신이 누마 때문에 맨날 팔고 있거든요. 그런 수급들을 보면서도 버티면 그건 좀 아닌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뭔가 우리 말씀하셨듯이 네. 오늘 그 장에 특별한 그 특별주들이 있잖아요. 네, 저 네. 특징주들. 네. 한번 살펴보죠. 아, 네, 네. 일단은 좀 그것 좀 살펴보면서 지난번처럼 예, 종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실적 발표가 좋았죠. 뭐 좋았는데도 빠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모든 부분이 다 좋기는 했었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서버 디램 쪽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서버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가 공급할 물량은 한정적인데 이미 수요자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재고를 소진하기 전까지는 공급자가 더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었고 거기에다 적어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새 5나노 이쪽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로 치고 나오고 미국도 계속 반도체 치고 나오고 TSMC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삼성전자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감이 있었을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컨센 같은 경우를 매출은 어느 정도 좀 비트했는데 영업이익에서 확 빠졌다. 왜냐하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에 있어서 가격적인 상승 부분을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훅 떨어졌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못 맞춰주니까 LG전자도 빠르게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도 실적이 좋다고 마냥 들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좀 낭패 볼 때도 있어요. 정말 실제로 오픈되면은 요새는 그냥 바로 매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좋아도. 근데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많이 올라가는데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많이 올라가면 오픈하자마자 바로 매도가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들 보유하신 종목들 실적 날짜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 날짜 잘 맞춰가지고서 잘 보면서 맨눈을 뜨고 좀 보신다면은 좀 대응하시는데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조금 뭐 특징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왔는데 네. 같이 좀 시장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뉴스가 많았어요. 첨보가 급등했는데 첨보는 이제 새만금 쪽에 이제 증설 5천억 정도 들여서 전해질 관련된 부분들 증설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또 유상증자 예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증설을 한다고 해서 그 주주 배정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LNF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비엠도 좋게 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SDI는 아까 미국 증설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가 내일 밤에 이제 배터리데이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SDI와의 그런 조인트 벤처 얘기가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SKC도 또 지금 말레이시아에 이제 공장 첫 삽을 뜨는데 여기도 또 주주 배정 증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유상증자. 네, 그러니까 좋을 때 이제 증자하는 거 맞고 증설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리듬이 계속 과거처럼 이어지는지 한번 내일은 조금 챙겨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일단 지수 먼저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다우네요. 숫자가 안 먹히네요. 잠깐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사실은 제가 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방송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는 보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요새 지수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예, 지수는 지금 상단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지수는 한 3,200, 한 30, 40, 50 요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종목의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지금 사실 좋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되게 좋죠. 그러네요. 거래소보다는 추세네요. 고점 뚫고 나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형주 강세장에다가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소부장, IT 뭐 소부장까지 동반되고 바이오까지 계속 동반이 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좀 거래소 대비해서 고점 뚫고 움직이는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한 1030 정도가 코스닥은 한 지지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지수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이겠고요. 뭐 이제 좀 정배열 상태가 됐죠. 이제 정배열 상태가 돼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배열 상태가 된 상태라서 21선이 지금 쫓아 올라오고 있는데 한 1020 정도? 네, 요 정도 지지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5일선 따라서 꾸준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조금 유리한 행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특징주 뭘 볼까요? 제가 그때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 게 이제 SK 바이오팜,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요런 종목들 좀 드렸었고, 뭐 DB 하이텍도 연기금이 계속 많이 산다고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전자결제 막 이런 결제주 얘기하면서 이제 NHN 사이버 결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었던 종목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외국인 아니 연기금이 계속 사는 모습 나타나면서 좀 강한, 어떻게 보면 SK 삼형제인데 좀 약간 배터리 쪽보다는 약간 새로운 쪽이죠. 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랑 뭐 그런 쪽들인데, 이런 쪽들에서 좀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실질적으로 중소형주 오늘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때 제가 대주전자재료하고 뭐 나노신소재 이런 쪽들도 좀 소재 쪽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연기금 계속 들어온다고. 그런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첨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고, 그때 이제 장비주 중에서 이제 신흥 SEC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완전히 정말 미쳤어요. 고점 뚫고서 가는데 역시 연기금의 힘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주들 중에서는 티움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급이 좋아서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레고캠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히 회사들이 좀 좋은 기업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DB 하이텍은 상승세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파운드리 쪽, 8인치 쪽 이쪽 부분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 수급도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날도 빠지지가 않잖아요. 기관이 기금이 계속 사고요. 외국인도 이제 붙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3일 연속 붙어주고 이제 개인들만 이제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흔들리는데 종가 부근에는 여지없이 좀 올려주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해당 종목들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오늘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6만 원 부근. 여기를 좀 단기적으로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추가 상승 시에는 이제 직전 고점대 뭐 보시면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가격대가 아마 한 67,000원 부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7,000원에 강한 돌파가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보유하고 계시다가 뭐 67,000원 언저리 갔는데도 연기금이 계속 산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요즘 갔는데 연기금이 좀 판다. 그러면 나도 한번 같이 팔아주고 다시 또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DB하이텍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 고객이 삼성전자 빠지는데 사고 싶어, 8만 원 정도면 사도 되지 않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사도 크게 먹을 폭이 안 나와요.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많이 빠지는 종목들 많으니까 좀 시장 봤다가 나중에 더 줍줍하시는 게 수익이 좀 좋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실적 발표하고, 이게 느낌이 보시면 뭔가 어디론가 빠지지는 않지만 이게 항상 차트는 예뻐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계속 이렇게 밑으로 좀씩 흘리는 그런 느낌들이 살짝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뭐 연필로 다시 한번 좀 그려봐 드릴 텐데, 요렇잖아요. 이게 요렇잖아요, 지금. 그죠? 네. 대신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지는 또 않아요. 어느 정도. 지지는 또 되고. 네, 밑에 하단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선은 그어놨지만 하락할 때마다 좀 하단은 어느 정도
뭐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저가 푹 튈 것 같은데. 네,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올라가는데 이 수렴점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을지 요렇게 잡을지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음봉에 좀 거래가 실려서 이게 살짝 부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나중에 조정받고 나서 지수를 끌어올릴 때 삼성전자가 힘을 발휘해서 가줄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내일이 만기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기간 많이 팔았죠. 연기금도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요새는. 외국인이 어제 샀다가 오늘 장 초반까지는 사고 있었는데 끝날 때 보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은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매도 모드라고 보시면 맞겠죠? 오늘 개인들이 샀어요. 삼성전자는 정말 개인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좋지 못한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 차트도 보시면은 올해 1월 이후로는 그냥 노상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든 구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점 안 깨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이겠죠. 지금 지수 때문에라도 당연히 그러게 됐죠. 근데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7만 8천 원 정도 러프하게 이게 깨지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고 상대적으로 요새 계속 올라올 때 좀 저항대를 보였던 한 8만 3천 원? 8만 3천 원대를 넘어가면 얘가 조금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네,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LG전자도 그때 좀 받을 때 이제 박스를 그려드렸었잖아요. 그대로 좀 남아있는데 이제 박스 이게 중단. 일단은 올라갔고 박스 상단에 좀 근접하다가 이제 중단부에서는 지지가 되는 상태인데 오늘 좀 거래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LG전자는 뭐 망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휴대폰을 떼어내고 나서 오늘 첫 실적이 나온 부분인데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원자재 가격대 원가 부담 이걸 좀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부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전장 쪽의 흐름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LG노텍 같은 경우는 전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고객사가 이제 카메라 많이 장착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뭐 LG전자도 개인적으로는 한 16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유지해 주는 게 좋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은 뭐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대형주로서의 좀 핸디캡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오늘 경기 민감주들 다 많이 빠졌어요. 철강주들도 많이 빠지고, 네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철근 가격 같은 경우가 좀 상승이 수입해야 되는데 좀 심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가가 잘 갈 때 많이 갔었는데 유가가 좀 많이 오늘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도 좀 빠지고 건설주도 좀 빠지고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니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근데 민감주들은 뭐 대체로 조금 이번에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새롭게 연기금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좀 찾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연기금 관련된 종목들을 드려서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좋았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시장이 오늘 빠지는데도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거의 20만 원. 아 그래요? 많이 올랐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SK 바이오팜도 이틀 조정받긴 했지만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올랐고 DB하이텍도 좀 좋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빠졌다가 바닥인데 연기금이 좀 사서 오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거는 뭐 사라는 건 아니고 연기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테스나입니다. 테스나가 이제 오스틴 공장이 좀 많이 멈춰서면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근데 지금 3일간 거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네 이제 테스트 쪽인데 후공정 테스트 업체인데 이제 오스틴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3, 4분기에 실적이 좀 돌아설 것에 대한 뭐 얘기들이 돌면서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수급만 좀 본다라면은 역시 보시죠. 3일간 저 모든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다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권에서 그냥 쭉쭉쭉. 네, 그래서 이만큼 좀 중소형 주단에서는 기관의 힘이 많이 강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예전에 물리신 분들 저도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차트로만 단순히 설명드리면 뭐 일단 좋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인지한 상태고 주가 자체는 이제
지난번 저항대 거의 근접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지는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최대 저항대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테스나도 뭐 많이 가면 6만 원선 한번 좀 걸린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여기 앞전에 여기 언제죠? 4월달에 저항대까지 거의 도달했잖아요. 네. 뭐 내일까지 상승하면 아마 여기 물렸던 매물들이 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고 향후에 조금 눌림목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3일 동안 급등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21선이 지금 이제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 61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돌리는데 제가 예전에 이평선들 늘어진 것들 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주가 급등이거든요. 네. 주가 급등 시켜놓고 한 옆으로 좀 횡보 좀 시키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밟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뭐 반도체 섹터주들은 좀 뭐랄까요? 이전에 여기서 시세가 워낙 많이 나서 이 구간에서 시세가 워낙 많이 나서 그 시세는 실적을 좀 뛰어넘는 그런 거라든지 좀 업황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이제 올라온 게 이제 LB세미콘. 네, 이게 좀 LG향이 좀 강하기는 한데요.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죠, 테스나랑. 요새 좀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LB세미콘은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실적이 좋다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역시 뭐 연기금은 팔고 있지만 지금 사모펀드랑 투신이랑 이제 뭐 증권이랑 공격적으로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지금 외국인이 3일 연속 공격적으로 붙어주니까 네, LB세미콘도 지금 강하게 올라온 상태인데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오늘 좀 강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외국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부장 많이 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LB세미콘도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저항대는 16,000이면은 이제 걸리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상태라면 한 13,700원 선? 예, 요 가격대만 안 깬다라면은 뭐 조금 더 유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무너지면 좀 못 버티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보던 종목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있는데 연기금이 좀 새롭게 조금씩 진입하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한샘인데요. 최근에 이제 건자재 섹터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아시다시피 현대리바트, 그다음에 뭐 NX가 거의 대장이었었고, 뭐 하츠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지금 또 코로나가 막 이제 번지다 보니까 옛날에 코로나 때 집에서 뭐 집 꾸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자재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인테리어 섹터주들. 근데 이제 한샘은 2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안 좋아서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요새 최근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 뭐 이제 눈높이가 낮아질 만큼 낮아졌고 그 낮아진 컨셉은 조금 이제 맞춘다. 하반기에는 이제 한샘 리하우스 쪽에서 좀 실적이 나면서 좀 돌아간다. 그리고 요새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제 한샘도 차트로만 보면은 박스죠.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박스 중단을 제가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박스 중단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계속 이게 중간중간에 좀 저항대잖아요. 근데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저항대를 뚫는 듯 했으나 다시 내려갔었잖아요. 역시 이제 실적이 막아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선을 그냥 그었지만 지나가서 보면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전의 고점입니다. 이 고점 저항이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었었는데 이걸 뚫고 가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인데요.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제 좀 버텨주는 힘들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60일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일선도 좀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데 한 10만 한 5천원 선 정도만 잘 유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좀 계속 지켜보시다가 거래가 좀 들어올 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좀 2분기 실적 나오고 뭐 시장에서 조금 그래 뭐 이럴 때를 좀 보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연기금이 안 사다가 최근에 조금씩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 있어서 뭐 이러다가 많이 살지 도로 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한 며칠 동안 계속 투신도 마찬가지로 사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뭐 건자재 업종에서 제일 못 간 종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한샘도 엄청 많이 빠지고요. 예, 엄청 많이 빠지고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제가 지난번에 메디톡스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주가는 거의 메디톡스급은 아니지만 거의 뭐 비슷하긴 해요. 메디톡스급이기는 해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023년에 입주 물량도 많고 새로 많이 착공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신규로 많이 생기면
리모델링 수요도 상당히 좀 많고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루하지만 앞으로 2, 3년을 내다보면 좀 변화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 좀 살짝 해보게 되는데 요새는 좀 작은 것들 한샘도 사실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은 거 뭐 하츠, 뭐 NX 막 현대 리바트 막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것들의 시대. 지금은 좀 작은 것들의 시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서서히 좀 중대형급에서도 좀 뭔가 변화 시도가 있는 그런 흐름들 좀 챙겨서 한번 보시면 할 것 같고 제가 좀 약간 요새 좀 의문인 게 5G도 요새는 컨택트주로 꼽혀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뭐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하니까 근데 최근에 좀 이상한 종목이 있어서 네. 이 종목은 실적도 안 좋고 에이스 테크놀로지. 네, 실적도 안 좋고 그냥 다 별로거든요. 근데 요새 좀 5G를 계속 미는 애널리스트가 미는 종목들 보면 RFHIC,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에이스테크는 빠져 있기는 한데 그 추세도 보면은 뭐 엄청나게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5G를 이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냥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하락 추세인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차트는 조금씩 좀 전환 시도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래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갈 때 거래가 좀 들어온 상태. 요새 보시면 이제 조금 반등 시도하면서 좀 살짝 거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을 타고 오르면서 이제 61선이 하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좀 돌리기 위한 시도가 계속 조금 이어지면서 이게 웨이브 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타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보다가 야 이거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수급이었었거든요. 연계금이 그냥 계속 사더라고요, 보니까. 사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온 구간이 이쪽이잖아요. 가격대를 쭉 가서 보면 지금 19,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18,000원대로 내려와 있을 때도 또 연기금이 좀 샀고, 그죠? 근데 사모펀드가 지금 계속 이제 팔고 있기는 한데 이제 투신이라든지 뭐 연기금,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포트에 필요해서 지수 때문에 담을 수도 있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에스테크를 계속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많이 올라요. 예전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왕창 사는 날은 많이 오르더라고, 주가가. 여기도 보시면 그런 흐름이거든요. 17,000원에서 놀다가 외국인이 왕창 사니까 지금 18,000원대, 그 다음 사니까 19,000원대까지 한 번에 오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랑 좀 상관없이 연기금은 그냥 계속 꾸준히 사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이 좋나?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계속 적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 종목은 좀 그런 뭐랄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좀 연기금이 꾸준히 사서 들고 있길래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계속 보다가 왕창 빠지면 나도 좀 사볼까? 막 이래가지고서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약간 연기금이 시장도 안 좋은데 계속 사놓고 안 팔고 있어서 한번 챙겨서 보는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한 17,000원 정도? 네, 이 정도 좀 지지하면은 뭐 트레이딩은 좀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요새 바이오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서 올라간 게 이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레고캠 바이오. 또 어떻게 보면 박스는 그림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박스 상단, 이제 여기 박스 하단인데 다시 또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좀 이것도 보면 연기금이 많이 샀잖아요, 지금. 연기금이 외국인이랑 같이 사서 주도적으로 레고캠 바이오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요새 보면 이제 티움 바이오. 네. 다 좀 이 바닥에서 좀 한가락 한다는 애들이고, 뭐 코스닥의 뭐 1세대가 뭐 신라젠, 뭐 HLB 뭐 이런 거라면은 이쪽 애들은 약간 3세대 정도. 네. 한 2세대 정도 또 있어요. 2세대는 뭐 엔지캠 생명과학, 뭐 매드팩토 막 이런 애들인데 요런 쪽은 약간 3세대 애들인데 역시 뭐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제가 이거 수급은 봤는데 여기도 연기금이 좀 들어온 상태라서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안 간 것 중에서 좀 바닥권인데 약간 느낌이 쎄한 거를 좀 봤는데, 네, LNC 바이오 이 회사도 좀 괜찮고 중국에서 계속 이제 합작하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돈이 안 들어오고 지연돼서 그동안 좀 못 갔었는데요. 뭐 이때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바닥은 좀 잡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박스 상단 부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요걸 뚫어내야지 좀 전환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요새 거래를 보시면 여기 밑에 거래를 보시면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좀 뚫으려고 좀 노력하고 그런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알게 모르게 바이오에서 요새 대박주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나이백 같은 종목들도 엄청나게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 네, 치고 올라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렇고 좀 우량주 중에서 좀 우량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얘네들이 우량주가 아닌 건 아니지만 거래소에는 좀 더존비지온이라고 있어요.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 아실 거고 ERP 회계 같은 거 좀 하는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깊게 받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변화 시도가 살짝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8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데 여기 10만 원 부분이 좀 저항대예요. 여기까지는 한번 진도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는 수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보여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저도 더존비존을 되게 오랫동안 봐왔던 회사인데 뭐 차트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상단 박스거든요. 이 상단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을 좀 이거는 공부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존비존이 상승을 쭉 한 다음에 계속 이제 박스만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박스 이제 터치해서 아 더존비존은 누가 봐도 여기 10만 원이 지지선이야 라고 생각했던 지지선인데 요 상단 쪽에서 이제 12만 원을 계속 터치하다가 못 넘고 여기 음봉이 세게 나오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10만 원이 깨져요. 네. 깨지니까 급격하게 하락이 나면서 8만 원 부분까지 빠지거든요. 단숨에 20%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를 보시다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절대 안 깨진다라는 지지선이 있었는데 그 지지선이 깨졌다. 그랬을 때는 이상 징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탈출해라. 그렇죠. 주고 나면은 다시 여기서 기회를 얻었다라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 팔아서 여기서 다시 지금 이 8만 원 부분에서 터치할 때 거래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잡았다라면은 여기서 원금에서 여기서 안 팔았으면은 올라가면 원금이지만 팔고 여기서 다시 샀으면 올라가면 20%가 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좀 테크니컬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건 좀 공부 차원으로 봐주시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저는 보니까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네. 네, 엄청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투신도 사고 보험도 사고 외국인은 하다못해 팔다가 이제 다시 사고 있어요. 지금. 뭔가가 좀 변화의 시도가 있는 거겠죠. 회사에서 네.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뭔가가 좀 다른 변화 시도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수급이 좋은 상태. 사실은 뭐 요새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다 이제 대선 출마도 다 메타버스로 하고 뭐 싸이월드가 뭐 이제 다시 또 이제 3D로 뭐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늦춰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저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계속 되게 강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에 또 적합하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죠. 밖에서는 안 되니까 그냥 그 안에서라도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싸이월드가 어떻게 오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미님이랑 제 방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 방을 좀 꾸미기 위해서 뭐 가구도 들여놓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것저것 들여놓고. 도토리 좀 사요? 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또 놀러 오라고 해서 초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채팅도 하고 놀고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의 만남?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싸이월드가 좀 늦기는 했어도 그런 변화의 시도를 해서 시대에 맞는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엄청 올랐잖아요. 많이 자이언트 올랐죠. 스텝, 뭐 그다음에 알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오르고 뭐 싸이월드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런 부분들과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서비스 업체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상의 공간에서의 뭐 플랫폼이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근데 요 더존비지온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회사도 역시 코로나랑은 좀 무관하고 네 그다음에 뭐 실적이 또 괜찮고 뭔가 좀 변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모르겠어요. 흔들릴 때 좀 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짠 팔았다가 다시 일정부분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서 가면은 뭐 더존비지온도 괜찮지 않고 요새 거래량 증가가 수반된 것들은 확실히 뭔가 좀 변화가 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보는 종목 중에서 이거는 뭐 수급이 좋은 거는 아닌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또. 개별주는 제가 원래 계속 잘 아는 계속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네, 죄송해요. 요 종목도 약간 조금 네. 네, 변화의 시도가 좀 있는 이오플로우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신장, 그다음에 인공췌장 이런 쪽 하는 회사인데
상장하고 나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이에요. 뭐 이쪽이 잘 안 보이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옮겨서 보여드리면 여기 엄청나게 거래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거의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흔적이 별로 없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평선이 이제 21선이 상향 터닝 하기 시작했고 61선 위로 올라탔고 거래량이 막 출중하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서 좀 개별주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이에다가 또 최근에 캐파 증설도 했기 때문에 매출이 향후에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생각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좀 대형주들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안 시켜드렸지만 뭐 카카오나 네이버 사실 네이버도 지금 41만 원 밑에만 내려가면은 튀어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네이버는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40만 원만 안 깨면 긍정적인 방향성은 계속 좀 유효하기 때문에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추세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카카오도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예, 네이버도 뭐 지금 현재 추세를 하면 오늘 저점 수준 정도 예, 지지선으로 해서 뭐 한 40만 원의 손절선 긋고 계속 좀 보유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뭐 계속 연기금 들어온 종목들도 계속 앞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좀 수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을 계속 좀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뭐 수급이 뭐 깡패라면서요. 네, 하여튼 지금 연기금이 지금 어떤 현재 상태에서는 주포 역할을 하다 네. 보니 연기금이 사주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갖자 해서 그 여러 가지 업체들을 이제 좀 살펴봐 주셨는데 일단 그거를 당장 투자한다기보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네. 좀 공부를 하면서 네, 차트도 맞아요. 어떻게 보는지, 네, 맞아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게 어떻게 정말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력을 좀 키우시는 것, 네. 그 안목을 높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오늘 그 정말 막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에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네,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에는 또 그 시장에 맞는 또 좋은 네. 종목들 또 선별을 해서 또 소개를 맞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나와서 대형주만 얘기해서 대형주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식사하실까봐. 아, 네. 하여튼 뭐 요즘은 뭐 대형주든 중형주든 너무 작은 거는 좀 빼고. 예. 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K 바이오팜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고 그랬다가 요새 좀 한 며칠 조정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수급 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기회가 오면 좀 기회를 한번 살려보시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소재주들은 이번 주에 살짝 좀 피크 느낌 살짝 있어서 IT 저 배터리 소재. 네네네 2차전지 소부자. 근데 장비주들은 그때도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치고 나가는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다 수급을 쥐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다 뭐 코스모 신소재나 첨보나 그다음에 뭐 신흥 SAC나 뭐 다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쥐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SDI 소개시켜드리면서 이거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계속 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2차전지 셀 업체 중에서 지금 가장 수익률 세게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준비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장이 빠져가지고 많이 또 힘드셨을 텐데.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빠지셔서 힘 빠지시죠? 또 내일은 또 모르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오를 수도 있고 하여튼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신 언제든지 그 시장의 위험성 이런 것들은 잘 그 분간할 수 있는 그 리스크 관리 이와 관련된 어떤 안목은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좀 지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